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숙박이 가능한 교육시설이 처음 건립됐습니다. 모노레일 개발도 본격화하면서 환경 훼손 우려도 여전합니다. 청주시가 밤만 되면 발길이 끊기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백화점 건물에서 미디어 아트를 선정합니다. 주변에 식료품을 살 곳이 없는 식품 사막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기획 보도합니다. 사찰 신도 감소 등의 영향으로 반출 위기까지 몰렸던 보물, 단호사 철불 열애좌상이 기증을 통해 충주 지역 사찰인 석종사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숙식하며 머물 수 있는 교육시설이 건립됐습니다. 민간 개방 21년 만에야 겨우 이뤄진 일인데요. 커피숍과 음식점, 또 모노레일도 생기면서 변화의 전기를 맞게 됩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축구장 258개 면적의 청남대. 7개의 산책로와 등산로를 다 도는 데만 평균 5시간 20분이 걸립니다. 대통령 침실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 기념관, 임시정부 기념관 등 시설물 내부까지 관람하려면 하루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지난해 본관 침실이 개방되며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에 한해 숙박이 가능해졌지만 2인실 9개뿐인 데다 식당도 없어 체류를 유도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청남대가 단순하게 관람만 하고 나가시는 그런 시설이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머물면서 힐링도 하고 숙박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어 왔고요. 둘, 셋!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남대 초입에 198억 원을 들여 지은 지상 3층 규모의 최신식 건축물이 생겼습니다. 2022년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으로 건축이 허용된 나라사랑 교육문화원입니다. 숙박시설처럼 잠을 잘 수 있는 생활관이 32개, 2인실과 4인실로 구성돼 한꺼번에 72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인 만큼 강의실 2곳과 영상실을 갖췄고 음식을 조리해 제공하는 널찍한 구내 식당도 마련됐습니다. 청남대 민간 개방 21년 만에 생긴 외부인 대상 최초의 식당입니다. 발생되는 오폐수는 정화한 뒤 관로를 통해 무심천으로 보내집니다. 모든 시설은 주로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의 교육을 위해 활용할 계획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1박 2일 이용료는 본관 침실 대비 5만 원 적은 1인당 1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휴식과 힐링을 주는 그런 이 청남대로부터 시작되는 충청북도를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드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첫 성과를 우리가 거두게 됐다. 상수원 규제 완화로 가능해진 커피숍은 연말에, 모노레일도 내년 6월이면 등장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간편식 위주의 직영 음식점과 옛 경호실장동 침실 7개 개방도 내년 연중 추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환경 훼손 우려와 지역 상인들의 반발 속에 머무는 청남대로의 변화는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김영한 충북지사가 베트남 호찌민과 태국 치앙마이 주정부에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통해 석박사급 유학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닷새 동안 베트남과 태국을 방문한 김영한 지사는 어제 순방 성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유학생 제도에 관심이 높은 데다 법무부가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유학생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광역연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정부가 지역에 보내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광역협력 계정을 신설해 충청권과 같은 연합지방정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충청권은 오는 11월 광역연합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폐점 뒤 방치된 롯데 영플라자 청주점 건물이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무심천 서문교와 충북도청 본관 등 원도심 곳곳에 이처럼 대형 미디어 아트가 상영되면서 밤이 되면 발길이 끊겼던 도심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문을 닫은 롯데 영플라자 청주점입니다. 한때 실내 테마파크 입점이 거론됐지만 4년 넘게 방치되며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안길로 사람을 끌어모으던 구심점이었던 만큼 폐점은 주변 상권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대형 매장이 있어야 쏠림 현상, 고객들이 방문하는 횟수가 늘거든요. 이게 없어지면서 성안길 상권이 많이 지금 줄은 거죠. 청주시가 영플라자 청주점 건물을 관리하는 롯데 아울렛 청주점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매각이 당장은 쉽지 않다고 판단해 건물 활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벽면에 대형 미디어 월을 설치해 미디어 아트는 물론 지역 대학생들의 독립영화, 상인들의 라이브 커머스 등을 상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앞 철당간에 공원과 라디오 부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밤에도 사람이 모이는 명소가 될 것으로 청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빛과 조명을 이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발행하게 된다면은 청주 시민이나 또는 청주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말부터 청주 무심천 서문교에도 디지털 기술로 영상을 비추는 미디어 파사드 상영이 시작됐습니다. 청주의 역사와 도시 상생을 표현한 영상들이 저녁마다 3시간씩 상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충북도청 본관 벽면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공연도 열렸습니다. 특히 콘텐츠를 지역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 화제가 됐습니다. 저녁만 되면 사람의 발길이 줄어 더욱 활기를 잃고 있는 원도심. 곳곳을 밝혀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네, 식료품 가게가 없어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곳을 일컬어 식품 사막이라고도 합니다. 농촌에 이런 곳이 많은데요. 특히 달걀과 두부 같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곳들이죠. 저희 MBC 충북에서는 식품 사막의 실태와 대안을 찾아보는 기획 시리즈 계란이 왔어요를 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식품 사막의 농촌 마을을 전효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백꽃마을. 저수지를 따라 구불구불 길을 한참 올라가면 16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78살 홍말분 씨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장아찌와 젓갈, 장류가 가득하고 우유와 두부 같은 신선식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습니다. 우유는 뭐 청산이나 가야 뭐 그런 거 사 먹지 뭐 꿈도 못 꿔. 우유는 뭐 라면을 끓여 먹든지 뭐 국수를 먹든지 먹고 이제 어쩌다 김밥 한 줄 사가지고 또 그걸로 때우기도 하고 이래요. 옆집 75살 김인용 씨는 가정용 냉장고보다 20배는 큰 저장 냉장고를 들였습니다. 차가 없는 데다 고령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한 번 나가면 잔뜩 싸와 보관하는 겁니다. 습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감자와 양파, 과일에는 이불을 덮어뒀습니다. 뭐 이불로 덮든지 덮어야 돼요. 그게 습이 덜 빠져나가게만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오래가. 저건 내년 봄까지 가도 까딱 없어. 평균 연령 70대인 이 마을 주변에는 식료품을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청선면 마트와 시장까지는 10km. 마을을 하루 3번 오가던 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는데 한 달 전 운영이 중단되고 횟수 제한이 있는 다람쥐 택시로 바뀌었습니다. 농촌이라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 같지만 현실은 먹을거리를 구하기 힘든 사막과 비슷합니다. 어마어마한 음식 먹는 건 뭐 대개 보면은 국 종류하고 장 종류 이런 걸 많이 잡수지. 물을 말아서 그냥 국 먹을 때도 있고.
교통 여건이 조금 나은 산 아랫마을로 가봤습니다. 윗마을보다 2배 넘는 34가구가 살고 있지만 식료품 가게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을 이장님과 버스를 타고 식료품을 사러 가봤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데 25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기다렸다 타고 9정거장을 가야 두부와 우유 같은 신선식품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오가는데 1~2시간이 걸리는데 걷기 힘든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보다시피 거기서 여기 한참 오잖아요. 가까워도 먼 데가 여기예요. 여기서 돌아서 가면 한참 가요, 우리들은. 아주 춥고 아주 더울 때는 힘들어요, 여기서 가려면. 충북 지역 3,025개 행정리 가운데 75%에는 이렇게 식료품 소매점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가파른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 마을에선 식료품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주문한 신선식품을 다음 날 새벽 받아보는 도심과 달리 농촌 주민들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걷고 또 걸어야 합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충주의 역사와 문화가 응축된 보물 단오사 철불 열애좌상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될 위기를 벗어나 지역의 새 보금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높이는 1.3m지만 무게가 무려 700kg이라 이사 자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긴 타원형 얼굴에 큰 눈과 대조적으로 작은 코와 입, 부처의 상징이 된 길쭉한 귀와 목에 선명하게 드러난 3개의 주름, 손모양과 2 다리를 교차 열린 결과 부자만 다를 뿐 좌우 대칭을 이뤘습니다. 보물 512호인 충주 단오사 철조 열애 좌상입니다. 얼굴의 표현 기법이나 머리의 반달 모양, 옷주름 등을 볼 때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삼국시대 철 생산지로 유명했던 충주의 특성이 녹아든 유산입니다. 충주는 철 생산지로서 유명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충주에 철불 3기가 있었습니다. 그 단오사에 있었던 철불은 그러한 철불의 유형 또는 충주의 철 생산지로서 명성을 단오사 이전인 조선 숙종 때 중건한 약사라는 절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철불은 최근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신도수 감소 등으로 사정이 어려운 단오사에서 인근 석종사로 소유권을 넘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외지에 팔 예정이었지만 석종사의 기증이 이뤄졌습니다. 높이 1.3m에 불과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철로 가득 차 있어 무게가 700kg에 이르러 이사 자체가 대역사였습니다. 석종사는 철불의 무게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보물을 지켜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주관 문화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은 데 대해 시민과 신도 모두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집안에 어른이 새로 한 분 오신 것 같다고 보물로 지정된 부처님 중에 그 한 분이 바깥으로 안 나가게 된 것을 아주 굉장히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고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중앙탑으로 불리는 중원 타평리 7층 석탑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충주 타평리 7층 석탑으로 이름을 바꾸었듯 단오사 철조 열애 좌상도 새 보금자리와 함께 조만간 새 이름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충북 출향 인사들이 힘을 보탭니다.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조직위와 협약을 체결한 충북도민회는 60만 출향 도민 회원들의 단체 관람과 홍보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엑스포 조직위는 전국적인 참여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또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전국 단위 기관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하나이글스의 역사를 상징하는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그제 마지막 프로야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간 명칭은 바뀌었지만 60여 년 우리 야구 역사와 함께한 곳인데요. 야구 팬들은 아쉬움 속에 작별을 고했고 한화 선수단은 내년에 선보일 신축구장에서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대전 MBC 이승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64년에 문을 연 한밭 종합운동장 야구장. 9년 전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로 이름을 바꾸며 61년 동안 대전 야구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어린이날이든지 애들 데리고 올 때 그럴 때 좀 추억이 많고요. 큰아이 때부터 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없어진다고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한화 이글스는 39년 동안 이글스 파크를 안방으로 썼습니다. 수많은 스타 선수가 그라운드를 누비며 숱한 명승부를 남겼습니다. 2018년도 가을 야구를 저희가 12년 만에 확정 지었을 때 이곳 대전 야구장에서 많은 관중분들이 기뻐하셨던 그 순간이 정말 기억이 많이 남고요. 한화는 이글스 파크에서 2,200경기 넘게 치렀는데 이긴 날보다 진 날이 더 많은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한결같이 최강 한화를 외쳤고 올해에는 47차례 매진 기록과 구단 최초로 80만 관중 돌파를 이뤄냈습니다. 좋은 경기들을 봤을 때 선수들이랑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이런 추억들이 좀 일려들면서 복합적인 감정들도 들고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독수리 군단은 내년부터 이글스 파크 바로 옆에 지어질 베이스볼 드림파크로 둥지를 옮깁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0%로 국내 구장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메인홀과 복층 불펜, 인피니티 풀 등을 갖춘 최신식 야구장으로 세워집니다. 새 구장에서 더 높은 목표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 팬분들께 노력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는 이글스 파크를 사회인 야구장으로 활용하고 야구장 관람석은 철거한 뒤 다목적 체육관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지난 2010년 준공한 충주 탄금 축구장이 재정비됩니다. 충주시는 2024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 탄금 축구장이 최종 선정돼 5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탄금 축구장은 충주 시민들이 체육활동 장소로 오랜 기간 활용했지만 시설물 노후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28일 단양 도담삼봉 선착장 인근에서 유람선이 바위와 부딪혀 10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단양경찰서는 CCTV 분석 결과 운전자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53살 선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고가 난 유람선은 관광객 190여 명을 태우고 고수대교를 돌아 선착장으로 돌아오다 오른쪽 뒤편이 바위와 부딪혔고 부상자 10명 가운데 1명이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청주 간첩단으로도 불린 충북동지회에서 연락 담당으로 활동했던 50대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2월 다른 간첩단 활동가 3명은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천시가 5천억 원 규모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 조성을 위해 3개 업체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천시는 제4산업단지 6만 6천 제곱미터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5천억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데 이들 3개 업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데이터 센터의 자금 조달과 개발을 맡기로 했습니다. 충북 향토기업인 대원의 설립자 전영우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1930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2년 부산에서 대원모방을 창업한 뒤 1984년 본사와 공장을 청주산업단지로 옮겨 충북 향토기업으로 육성했습니다.
지난 2001년에는 제일모직 교복사업부를 인수해 아이비클럽을 설립했으며 2000년대 중반 베트남 최초로 호찌민시에 한국형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칸타빌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청주 내수 삼봉근린공원이 공원 결정 29년 만에 조성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MBC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